이번 주에는 지난주에서 봤던 해당 과정의 아웃라인,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봤던 이 두 단계, 에너지 투자하기, 에너지 회수기, 다시 한번 봅니다. 글루코스 유기 인산기가 하나 붙었죠. 어디서? ATP가 소비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성질 체화로 바뀌면서 플락토스 유기인산이 됐어요. 여기 인산기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플락토스 1번과 6번에 인산기가 붙었다. 그래서 162인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각각 세 개의 탄소를 가진 것들이.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만들어질 때 하나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토 인산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너지 회수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1번에도 3번에도 인산기가 하나씩 더 붙는, 자, 이 인산기는 어디서 오죠? 이 인산기 ATP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세포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인산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에너지 화합물이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 두 개의 NADH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산기가 붙어있던 1,3비스포스포 글리세롤산은 인산기 두 개가 ATP를 만드는데 소비가 되면서 3포스포 글리세롤산이 바뀝니다. 이 3포스포 글리세롤산은 2번으로 이제 인산기가 옮겨지는 이 포스포 글리세롤산으로 바뀐 다음에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죠. 그걸 우리가 포스포에놀 피로베라산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붙어있던 인산기가 빠져나가면서 ADP에 전달해주면서 ATP가 생기죠. 근데 각각 3탄소가 된 후로부터는 분자가 두 개씩 해당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교과서 내용 3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오른쪽에 진행 과정 1, 2, 3 아래에,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부터 또 방금 전까지 에너지 투자기,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번 인산화된 6탄당, 자, 플락토스 612인산입니다. 16인산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두 개의 3탄당 인산으로 분해되는 것이죠. 하나가 뭐였어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산이고 또 하나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합물은 ATP보다도 낮은 인산기 전달 전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에너지 회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그랬어요. 이 기질 수준 인산화는 왜 이런 말을 쓰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생기는 인산화에 사용되는 인산기는 ATP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 있는 기질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ADP로 전달되어서 ATP가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쓰였었죠. 자, 12- 해당 과정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반응 중에서 먼저 1번에서 5번 에너지 투자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1, 첫 ATP 투자기가 나오네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요. 그렇죠? 자, 세포 내부로 들어온 이 글루코스가, 자,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그 글루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돼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쭉쭉쭉 연결해 나가겠죠. 그러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인산기를 갖다 붙이는 카이네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카이네이즈. 이 카이네이즈는 카이네이즈 레귤레이트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조절되어 있다가 글루코스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카이네이즈 레귤레이트 프로테인에서 이 카이네이즈가 헥소카이네이즈입니다. 헥소카이네이즈의 카이네이즈가 이탈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산물인 플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레귤레이티브 프로테인과 바인딩함으로 해서 효소 활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TP 투자기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6인산, 이것이 글루코스 ATP 의존성 인산화다. 그래서 헥소카이네즈입니다. 헥소카이네즈에서 밑에 있는 반응처럼요,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6인산으로 바뀌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아데노신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죠. 여기 바로 ATP죠. 그죠? ATP입니다. ATP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이 있어야지만이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6인산으로 바뀌고요. 이 화살표를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역적이란 반응입니다. 비가역적이란 반응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앞에 그림에서 글루코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글루코스 인산기가 먼저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산기가 먼저 붙는 것은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이기도 해요. 또 다른 인산기가 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포 내부로 들어온 글루코스가 세포 외부로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산기가 붙어있는 글루코스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이동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글루코스를 세포 내에 이렇게 축적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까지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맨 밑에 테라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헥소카이네이즈라고 그랬죠. 헥소카이네이즈. 이 반응이 나타난 헥소카이네이즈. 즉 6탄당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헥소카이네이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글루코스 인산화는 글루코스를 세포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이유는 인산화된 이 화물들은 거꾸로 다시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테라그래프 포유동물은 여러가지 분자 형태의 헥소카이네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종효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참고적으로 동종효소 1, 2, 3 두 번째 줄 아래에 보게 되면은 헥소카이네이즈 1번은 매우 낮은 혈장치에도 작동하며 해당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헥소카이네이즈의 성격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개념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헥소카이네이즈 4번이라고 붙여진 거 이것들은 또 당 농도에 의존적으로 반응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헥소카이네이즈가 동종 효소로서 사용하지만은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것은 결국은 혈당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헥소카이네이즈를 사용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반응 2로 갑니다. 글루코스 6인산이 이성질체화로 바뀌면서 플락토스 6인산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330페이지, 33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글루코스 6인산 이성질체화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 6인산이 뭐로 바뀝니까? 플락토스 6인산으로 바뀌는데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3번으로 갑니다. 두 번째 ATP 투작이네요. 자, 이 3번 반응에서는 포스포플락토카이네이즈입니다. 포스포플락토카이네이즈. 자, 밑에 있는 간단한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만들어졌던 플락토스 6인산이 포스포플락토카이네이즈의 도움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플락토스 162인산으로 바뀌네요. 여기에서 필요한 인산기는 ATP에 의해서 유효되었고 이 반응에도 역시 마그네슘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화살표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의 비가역적인 반응입니다. 반응 1번과 반응 3번 이것이 비가역적이었고요. 반응 3번이 이제 두 번째 비가역적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334페이지에 반응 4로 갑니다. 두 3탄당 인산으로의 절단입니다. 두 3탄당 인산으로의 절단. 자, 거기서는 플락토스 162인산이 뭐로 바뀌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알돌레이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과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봐주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게 되니까 플락토스 6인산이 어떻게 됩니까? 플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바뀐 다음에 3개의 탄소를 가지는 물질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반응에서 ATP가 많을 경우에는 이 반응이 억제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AMP가 많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촉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체 내에서 에너지의 함유가, 에너지를 만들으라고 하는 요구량이 증가될 때 이 반응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플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플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바뀌는 반응 4번은 에너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모자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반응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응 5를 통해서 글리세랄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토인산이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응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반응 5로 갑니다. 반응 5.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 이성질체화로 바뀌는 과정을 반응 4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가볼게요. 맨 아래쪽에 해당 과정의 첫 번째 5개의 반응들은 두 분자의 ATP를 소모하며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두 분자의 갭, 자, 갭은 뭐 약자죠? 왼쪽 페이지 보니까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입니다. 3인산의 약자를 갭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두 분자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갭, 이것은 반응 6을 위한 기질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반응 5 중에서 DHAP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토인산이었어요. 이것이 갭으로 이성질체화 된다는 것은 글루코스 6개의 탄소가 모두 사용되었다. 즉, 2개의 탄소 3개짜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갭 분자들은 ATP 생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인산기 전달 전위의 화합물로 대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응 6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반응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에너지 화합물의 생성이다 이런 표현이 쓰고 있어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의 촉진에 의해서 이 반응 6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물론 다른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이 반응이 특별한 이유는 인산기 전달 전위가 높은 첫 중간체를 생성하고 한 쌍의 환원 당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13 비스포글리세르산 BPG 생성을 다음 페이지요. 위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336페이지에 위에 있는 간단한 식 보여주고 있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은 그 다음에 인산기를 하나 받죠. 그래서 1번, 3번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비스니까 두 개죠. 그죠? 1번, 3번 비스 두 개, 포스포, 인산기가 붙어 있는 글리세롤산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인산기가 하나 더 붙게 되고 그 인산기가 붙음으로써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고 고에너지 화물이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NAD 플러스가 뭐로 바뀌죠? NADH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336페이지 오른쪽 반응 7번 바로 위에 테라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반응 6의 전체 화학 양론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마다 한 분자의 NAD에서 NADH로의 환원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은 해당 과정 내에서 NADH를 만들어내는 공급처이고 또 인산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와스에서. 그 다음 반응 7로 갑니다. 첫 번째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 7은 해당 과정의 화학 전략 중 세 번째 진행 과정을 달성하며 13 비스 포스포글리세로산의 인산기를 ADP에 전달하여서 ATP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ATP에 인산기를 전달하고 남은 이것을 3포스포글리세르산 3PG가 남게 되겠죠.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은 다음과 같이 포스포글리세르산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반응 6번, 반응 7번 전부 다 가역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7번에서는 일산 비스포스포글리세르산에 있는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1몰의 글루코스마다 생기는 두 개의 APT의 순생성량,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ATP가 생긴다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반응 8로 갑니다. 다음 고에너지 화합물 생성을 위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포스포글리세르산 뮤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3포스포글리세르산이 뭐로 바뀌죠? 2포스포글리세르산으로 인산기가 3번에서 2번으로 옮겨가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필요하며 가역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스포글리세르산 뮤타즈라는 것에 의해서 2번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이 포스포글리세르산으로 바뀐다. 즉 인산기 위치가 3번 탄소에서 2번 탄소로 이동하고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입니다. 일단 반응 9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고에너지 화합물의 생성이네요. 위의 과정에서 생성된 이 포스포글리세르산이 뭐로 바뀌는 거죠? 포스포에놀 피루베르산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가역적인 반응이네요. 반응이고 이 반응에서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죠?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탈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에놀레이즈에 의해서 뭐로 바뀐다? 포스포에놀 피루베르산으로 변환한다. 여기 이제 반응 9가 되겠고요. 자, 반응 10으로 갑니다. 두 번째 기질 수준 인산화, 즉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피루부산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촉진되는 마지막 반응에서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자신의 인산기를 ADP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함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피루부산과 ATP를 생산해냅니다. 밑에 있는 반응 10, 피루부산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에 있는 인산기가 빠져나와서 ATP를 만들어내고 피루부산이 되네요. 역시 마그네슘은 각 방향마다 다 필요하네요. 가역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반응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과정이 밑에 있는 과정인데요. 자, 밑에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이것이 에놀 피루부산으로 바뀌면서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10이 여기서 확대해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피루부산이 이렇게 가역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가역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피루부산이 가역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인 에놀 피루부산이 가역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마그네슘이 개입하는 반응이 위에 있는 반응 10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좀 더 보게 되면은 중간 단계인 포스포에놀 피루부산까지는 ATP를 만들어내는 가역적 반응이고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때는 한 단계 더 거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반응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응 10은 반응 10과 반응 11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맨 마지막에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화살표가 일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의 비가역적인 반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응 10분에는 비가역적인 반응이 한 단계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반응은 토탈 1번, 3번, 10번 이렇게 세 번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39페이지 왼쪽 맨 아래 줄 세 번째 줄 피루부산 카이네이즈는 해당 반응 과정에서 3의 산물인 플락토스 16 이인산에 의해서 알로스티카 활성화되며 높은 ATP 수치에 의해서 저하된다. 자,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이 과정이 ATP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경우에 ATP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반응이 진행이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TP 수준에 의해서 저해된다. 이 말이 되겠고요. 앞에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설명한 것이 이 교과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알로스테릭 작용들, 즉
ATP가 많음으로써 나타나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알로스테릭 작용이라고 그러죠.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 해당 과정 저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해당 과정 내에 첫 부분의 흐름이 마지막 부분의 흐름까지 서로 조절될 수 있도록 어떤 텐션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12-1은 지금까지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준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과서 그림은 제가 그 옆에다가 각 단계의 과정을 한 번 더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1번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가 뭔지, 2번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가 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단계, 그 다음 NADH가 만들어지는 단계, 다시 기질 수준의 인산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앞에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잘 견주어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글루코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ATP를 소비하면서 탄소 3개짜리 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된다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각각의 과정에서 두 분자 ATP와 두 분자 NADH가 만들어져서 피루베이트 두 분자가 되는 과정임을 이 그림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대사 운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루부산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피루부산은 중심부의 대사 분기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루부산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세포의 산화 상태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정의 반응의 6과 관련이 있다. 자, 반응 6에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요소가 한 분자의 3탄당 인산당 1몰의 NAD 플러스를 NADH로 우리가 변환을 시켰죠. 자, 세포질은 한정된 양의 NAD 플러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과정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NADH가 다시 NAD 플러스로 재산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그럼 호기성 해당 과정 중에서 NADH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것이 산화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들은 최종적으로 산소 분자로 전달이 돼요. 몇 번 언급했듯이 이 NADH의 산화 과정은 1몰의 NADH가 산화될 때마다 2.5몰의 ATP를 산출합니다. 자, 여기서 2.5몰. 내가 이 과정을 시작할 때 36개에서 38개, 적게는 36개에서 많게는 38개라고 그랬죠. 그죠? 이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진, 그 단계에 만들어진 NADH는 어떤 경우에는 2개의 ATP를, 어떤 경우에는 3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2.5몰, 2.5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NADH의 양을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NADH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NADH 양을 증가시키면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양이 인위적으로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NADH의 양이 증가시키는 과정이 바로 알코올 같은 것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NADH의 양이 인위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알코올과 연관된 그 NADH의 연계성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락토산의 대사요. 해당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호기성 세포, 예를 들어 아주 빠르게 분열한 암세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해당 과정 반응의 6분에서 생성되는 NADH가 동등한 속도로 모두 NAD로 재산화될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는 또는 혐기성 상태 내에서 NADH가 유기기질의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과정을 지속시킬 충분한 NAD 플러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는. 그래서 진핵세포 및 락트산균 내의 기질은 피루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물은 락트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작용한테 관여하는 것이 락트산 탈수소 요소예요. 우리는 이제 락트산은 우리 앞에 젖산 발효 이야기할 때 배웠죠. 그 과정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암세포처럼 아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서도 마치 현미성 상태에서 젖산 발효를 하듯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의 평행 상토, 이것은 락트산을 만드는 쪽으로 더욱더 선호해주고 있어요. 자,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세포 조직이 불완전하게 호기성일 때는 피루부산을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를 모두 산화시키기 위해서 락트산으로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의 산화 반응 중에서 생성된 이 NADH는 피루부산을 락트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요. 따라서 현기성 해당 과정 중에 NAD 플러스와 NADH 농도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균형을. 그 다음에 호기성 척추동물 내에도 일부 세포 조직들, 예를 들어서 척혈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현기성 대사를 통해서 얻습니다. 자, 척혈구는 뭐예요? 헤모글로빈이 가득 차 있고 나머지 핵이나 이런 것들 다 사라져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이 현기성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거죠. 그 다음 휴식 중 대부분의 에너지를 호흡작용에서 얻는 골격근 세포는 힘을 가할 때는 해당 과정에서 글루코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장된 글리코젠이 급속도로 분해되거나 동원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현기성 해당 과정의 의존적입니다. 그 속도를 산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생성된 락트산은 보통 세포 조직으로부터 퍼지며 심장과 간과 같은 호기성 세포 조직들의 혈류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호기성 세포 조직은 호흡작용을 통해서 락트산을 더욱더 분해하거나 혹은 이것을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글루코스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세포부터 시작해서 척혈구라든지 갑자기 운동을 하는 골격근 세포, 이런 것들은 산소의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현기성 상태이다. 이 현기성 상태에서는 락트산 탈수소 반응에 의해서 락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긴다. 여기서 만든 락트산은 나중에 당신생을 위한 글루코스로 변환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와버그 이펙트라고 그래요. 와버그 이펙트. 여기 보기에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어요.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는데, 이 정상세포는 가운데 있는 AB가 맞아주세요. 가운데 있는 AB 그림. 정상세포는 어떻게 되죠? 글루코스가 들어오게 되면 피루베이트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TCA 사이클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렇지만은 이런 산소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루베이트가 들어간다. 락테이트로 전환이 됩니다. 락테이트로. 그래서 캔서, 특히 암세포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옥시전이 존재할 때 이렇게 락테이트를 나중에 이제 발효 과정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쓰게 될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규명하고 이런 원리를 발표하신 분이 보고 계신 와버그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캔서셀이 어떻게 해서 현기성 상태에서도 조절될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공로로 1931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아직도 이분의 연구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관심 가지신 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정상세포와 캔서셀 사이 비교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NADH의 생성이 많아지는 과정이고 이거는 꼭 암세포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